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봄은 없어지고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북유럽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지금 북유럽 여행을 가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다른 건 모르지만 아주 전곡을 찔러서 사람을 아주 아프게 만드는 그런 타고난 재주가 있는가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의 유튜브 TV 홍카콜라에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조금 비꼬았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설마 여름 여행 가는 건 아니시죠? 뭐 이런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합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노벨상을 수여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슬로 회담, 오슬로 선언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이미 밝혔습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뇌에는 적어도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3국 순방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유럽 3국 방문이 여름 휴가는 아니죠. 그러면서 북유럽이 지금 여행하기 가장 좋은 때다. 국회의원 시절 많은 국회의원들이 6월, 7월 북유럽을 방문하라고 추천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이 북유럽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잘 아는 모양입니다. 북유럽을 가본 모양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6월, 7월에는 북유럽을 방문하라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홍준표 대표도 참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북유럽 3국 순방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국가를 방문해서 어설프게 김정은의 대변이나 하지 말라는 충고를 던집니다. 홍준표의 말입니다. 원래 정상회담은 일반 회담하고 달라서 테마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지난번 유럽연합 방문 시 유럽을 돌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제재 완화를 도와달라고 외교한 적이 있다. 그러자 블룸버그 통신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란 말이 나온 배경을 홍준표는 설명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이다. 유럽연합 통해 미국 압박하는 게 통할 리가 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찌릅니다. 지난번 동남아 3개국 순방 때도 혹시 딸 만나러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문다희 씨가 동남아로 이주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파할지도 모르는 이 부분, 동남아 3개국 순방 때도 혹시 딸 만나러 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면서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유럽 3국도 왜 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끼어서 어디도 가담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이 된 상황이다. 북핵을 두고 트럼프와 볼튼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보도도 있다. 지금은 주변국 외교가 아닌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를 통해 중국, 북핵 문제와 통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100% 동감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웨이를 보면 알지만 삼성전자도 당할 수가 있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말을
우리는 경고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중국이 대놓고 삼성과 SK한테 화웨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박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북유럽을 굳이 가는 이유가 뭔지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홍준표 전 대표의 말처럼 여행하기 좋은 때 북유럽으로 여름 휴가 간 건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기를 빕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한마디 더 충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을 가야겠다면 노르웨이, 스웨덴 갈 때 이 나라들이 어떻게 화해했는지 면밀히 보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본과 한국과의 지금 외교 갈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은 노르웨이를 100년간 식민 지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만큼은 노르웨이 노벨 평화위원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선정하고 있다. 과거 스웨덴이 노르웨이 지배한 데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홍준표는 설명합니다. 홍 전 대표는 한일 관계도 미래를 향해 제대로 풀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오길 바란다. 오로라를 보면서 거기에만 심취하지 말고 좋은 경치 구경한 뒤 돌아올 때는 노르웨이, 스웨덴 화해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한일 관계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주 뼈를 때리는 지적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정말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는 일각에는 있습니다. 정말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번 북유럽 가는 것이 또 김정숙 여사의 리스트, 여행 리스트에 새로운 아이템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보여준 해외 외교의 현실 때문입니다. 가령 프라하를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아르헨티나로 가기 위해서 잠시 들러서 관광을 하고 내 남편 어디 있어 하고 고함을 지르고 뛰어다니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경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꼭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동남아 갔을 때는 망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현지어로 연설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 굿나잇을 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바꿔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나가면 이렇게 망신을 당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됐다. 외교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강경화 장관은 외교 여행 가이드냐? 정작 중요한 한일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는 제대로 풀지도 못하면서 꼭 이런 희한한 나라만 찾아다닌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인지 외교부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게다가 지금 대만을 국가라고 칭한 펜타곤의 보고서 때문에 지금 중국은 전쟁 분위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국방장관이 일정을 불사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하게 북유럽에 가서 또 스타일리스트처럼 오슬로 연설, 오슬로 선언을 하겠다? 국민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촛불 대통령의 모습이었냐? 진보 좌파 쪽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나름대로 좋게 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중도 보수 쪽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보여주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대단히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애들로 말하겠습니다. 정말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니죠?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계획도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이런 때 북유럽 국민들은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경제적으로 일자리도 뺏기고 장사도 안 되고 다 죽겠다는데 대통령은 시원한 곳으로 해외 순방을 떠나셨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곱씹어 보십시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여름휴가 아니죠라고 말했다는 기사에는 네이버입니다. 좋아요가 2950, 환하요가 421.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따뜻한 눈으로, 고운 눈으로,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짜더라도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정을 짜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성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진성호 방송이 지금 32만 독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50만 100만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붉은색 구독 버튼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진성호 방송은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구독을 바탕으로 더욱더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